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던 이른바 백지 시위 그리고 이어진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수순 이후 중국 상황은 어떨지 또 중국 경제,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현진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를 선언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도 일단 방역 조치 완화로 일단 시민들은 상당히 들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가 그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딱 3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어제가 그랬나요? 네. 네. 3년 만에 봉쇄가 풀리니까 이제 시민들이 지하철에도 많이 몰려 나오고 또 문을 닫았던 쇼핑몰과 상점들이 문을 열어서 좀 활기를 보였습니다. 네, 그랬겠네요. 특히 내년 설인 춘제 때 귀향해서 이제 고향에서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항공편 검색량도 폭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해방감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네. 또 감염자 폭증으로 이어질까 이런 우려도 적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펑즈젠이라는 중국의 전 질병예방통제센터 부주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어떤 정책을 쓰든지 간에 중국 인구의 60%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80~90%까지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상하이 푸단대 연구진은 규제가 풀리고 백신과 치료제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6개월 안에 중국인 1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또 올겨울에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경제 컨설팅 업체의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겨울철에 방역을 완화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방역 완화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방역 정책을 펼쳐나갈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중국인이 많고 이 때문에 의약품 사재기 같은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가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사망 예측이 15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노인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겁니다. 네. 중국 인구 중에 80대 이상이 3,600만 명인데 이 중에 3차 접종까지 맞은 경우가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두 번째 백신 효과인데 중국 국민들 대부분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10여 종의 중국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네, 그랬죠. 이게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보다 효과가 낮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중국이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실 수가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대규모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의문이고 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대규모 전파가 일어날 때마다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신, 병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봉쇄를 심하게 할 때도 또 이걸 풀어도 결국 이제 중국 경제가 어떻게 갈지 이제 결국은 마지막 관심이잖아요. 네. 지금 중국이 방역 정책을 완화한 데 대해서는 일단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회사들은 모두 내년에 증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방역 정책 완화한 다음 날에 베이징 증시도 급등을 했습니다. 주로 외식을 비롯한 내수 소비재, 그다음에 여행 산업 회복 기대가 크고 또 제약 관련 주가도 크게 오른 상황이고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국 경제가 생산과 소비 모두 호전이 될 거다 이렇게 대체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나서 또다시 봉쇄 정책을 펼치면 그때는 정말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우리로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전에 봉쇄 조치를 할 때도 우리 기업들 또 그런 무역에도 차질이 컸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죠? 중국이 그 봉쇄 정책을 강화한 게 5월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6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봉쇄 조치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 일단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완화가 돼서 중국 수출이 살아나면 뭐 반도체라든지 건설, 유통, 항공, 여행 뭐 이런 쪽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상황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중국 내 시위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방역 조치 이제 이런 것들이 시진핑 주석의 3년임 확정 지은 직후에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뭐 경제 방역 이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중국 당국은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네. 뭐 해외 전문가라든지 우리도 뭐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를 의식해서 좀 앞당겨서 그렇죠. 한 거다. 그것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내년 경제 운영 목표를 내놨는데 한자로 온자당두 온중구진 네. 이게 이제 올해 경제 목표인데 이걸 내년에도 하겠다고 했어요. 내용은 뭐냐면 안정을 우선하되 안정 속에 성장도 추구하겠다 이런 기조입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봉쇄 정책이나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리고 그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인가 이게 아마 내년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